네,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올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나타냈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대기 중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벤조피렌 실태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인데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청주시 관내 상당수 읍면동사무소가 서울에 본사를 둔 무인 경비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역업체를 외면해야 하는 건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코치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대기 중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배출원이 워낙 다양해서 추적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과연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오창산업단지 고농도 벤조피렌 검출은 환경부의 전국 32개 대기 측정망을 분석한 녹색연합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오창산단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7종류의 평균값은 전국 대비 1.2에서 1.6배 높고 특히 벤조피렌 농도는 WHO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하며 춘천 석사동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거의 모든 유기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해 배출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중 한 곳과 의심사업장 3곳 등 4곳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농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벤조피렌은 국내 환경 기준조차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정부가 배출 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계획이 기준이 확정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관련 업계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고. 변재일 의원은 고농도가 검출될 경우 입법 전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저감 조치를 하도록 환경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벤조피렌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이곳 오창산업단지가 처음으로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오늘 밖에 다니실 때 숨쉬기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까지 충북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입니다. 도심 전체가 뿌옇게 미세먼지에 갇혀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야 할 산과 건물들은 그 모습마저 감춰버렸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을 막은 채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고 목도 좀 아파서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오늘 꼭 미세먼지 너무 심하다고 마스크 같은 거 꼭 끼고 착용하라고 그리고 외출을 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아가지고 너무 좀 탁한 것 같고 그냥 좀 많이 불편해요. 오늘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남부 지역인 옥천군에선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또한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돼 종일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올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를 통하고 입을 통해서 기관지 그리고 이제 폐포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 안에서 여러 거를 이제 돌다가 뇌로 간다거나 심장을 나쁘게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미세먼지가 빠져나가면서 충북 전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충북에서 한 해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9조 4천억 원이나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상당수의 읍면동 사무소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액수라고 해도 공공기관까지 지역업체를 외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구청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큰 현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본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면장들에게 나눠주는 이색광경이 벌어집니다. 계약 체결 시 우리 시 지역업체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청주시 관내 43개 읍면동 사무소는 숙직과 당직을 폐지하면서 무인 경비업체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둔 유명 경비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청주시 시청 관할 사업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보 후 도착 시간, 인력 등이 뛰어나다는 게 서울 쪽 무인 경비업체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지역업체는 경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지역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읍면동 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무인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한 달에 15만 원 안팎입니다. 언뜻 적어 보이지만 이런 푼돈들이 모여 목돈이 돼서 역에 유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네, 전국 유일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이 발전시설 설치에서는 소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무관한 태양광 설비 인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면서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8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인허가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인허가가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지만 충청북도가 시군에 인허가권을 위임하는 전기 발생 용량 기준을 100kW 이하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와 강원, 충남은 500kW, 전남과 경남은 1000kW, 경북은 1500kW까지 시군에 인허가권을 맡겨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경북도에 워낙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1,500으로 바로 넘겼습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무관한 건물 유유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는 불어된 경우가 없는데도 승인 여부 판단이 늦어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군과 어떤 협의 이런 거에서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처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하고 민원인들 좀 편의를 위해서 시군으로 위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의 후속 조치로 사고 재발 방지 특별팀을 발족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안전정책관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남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해온 20대 코치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는 지난 9월 대회가 열린 강원도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코치는 한 달 뒤 같은 학생을 집으로 불러 또다시 성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괴로워하던 피해 학생이 상담을 통해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코치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신과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지. 20대 남자 코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평소 학생들에게는 매우 강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도 잘하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화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메달 획득하고 해서. 경찰은 해당 코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2018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청주시 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직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도 없었고 직지와 관련 없는 품바 공연 등으로 시민 공감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사장 이원화로 인한 시민 혼란과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지적하며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년허브센터와 관련해 청년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12개 청년단체로 이루어진 충북청년정책연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청주시가 청년센터 건물 선정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 낡고 비좁은 건물을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의 금왕터미널이 적자로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내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장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3만의 단양에는 한 해 8만 명이 이용하는 공용 터미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근 도시 등 하루 60회의 시외버스가 운행합니다. 관광 단양의 상징이자 주민들이 외부와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편하지요. 차 기다리고 뭐 여기서 차 타고 갈 수 있고 그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하지. 한때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던 단양 터미널의 성공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성 적자의 민간 운영을 접고 지난 2009년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군이 설립한 복합시설에 터미널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절감했고 한 해 1억 원 규모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서비스 기능 차원에서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터미널은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보다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단양의 그 터미널을 공공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새로운 어떤 그 농촌 지역의 터미널의 어떤 운영 사례로서의 어떤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터미널 폐업이란 위기에 놓인 음성군도 공공 운영 방식의 공영 터미널 건립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취약계층 5,345가구에 17억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배부했습니다. 연탄 쿠폰은 가구당 31만 3천 원으로 연탄 504장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탄 쿠폰은 연탄 공장에 현금처럼 결제하면 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18회 도민대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 부문에는 이은영 희영장학회 이사장이, 문화체육부문은 강성덕 충북축구협회장과 류명옥 충북무용협회장이, 산업경제부문에는 김희구 충주농협이사와 오흥배 대신전기화물 대표가 선정됐고, 선행봉사부문에는 오영식 한국 BBS 충북연맹회장과 이민성 무영종합건설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충청타임즈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12회 고3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도내 각 고등학교 축구와 농구 31개 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실력을 겨뤘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제천고가 농구와 축구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탈선 방지를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가 오늘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힐링 콘서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문화 공연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인기 가수 홍진영과 김경호가 출연해 천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가 정부의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와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응하는 수영 안전교사 교육관 건립을 위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교육관은 25m 6레인의 수영장 시설과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체험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교육관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0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배 대변인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도내 15개 대학 재학생 1,360명을 대상으로 직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대학생 직장 선호도는 대기업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연봉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전체의 3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는 내년부터 추진할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에 국비 66억 원 등 모두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신축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장기 임차해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충북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3포인트 떨어진 81에 그쳤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